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슈 분석을 좀 많이 해드릴 게 있는데요. 먼저 앞에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장이 보물성 관련주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그 이슈가 있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물성 관련돼서 주가 조작이나 ICO 관계, 그다음에 유사수신 행위가 있었지 않는가, 또 사기 행위가 있었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금감원장은 이 얘기를 하면서 현행법으로도 저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어요. 또 옆에서 금융위원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ICO 관련해서 단속 법률은 있다라고 또 같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저희 방송 전에 10시부터 관련 회사에서 아마 기자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금괴나 금화가 존재하거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라는 아마 그런 기자 간담회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이 회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칫하면 사기 혐의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기자들한테 아마 해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나 또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끼치지 않도록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인베이스에서 정치활동위원회를 이제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선거제도에 독특한 건데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당선시키고 싶은 정치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것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한참 국회에서 지금 업무 보고가 한창 중인데, 어제도 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어느 의원께서 ICO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것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사항이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말고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제 정무위원회 현안 업무 보고를 쭉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 금감원장이나 금융감독위원장의 답변이 두루뭉술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한 TF팀에서 현재 연구 중인데 기준 세우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했죠. 사실 우리 그동안에 G20 회의가 7월 하반기에 이루어지면 글로벌한 규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것도 10월달 이후로 11월에 G20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졌고, 그나마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어떤 기준도 10월 달에까지는 정확하게 해달라라고 다시 했기 때문에 계속 글로벌 스탠다드나 글로벌 기준 가이드라인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늦춰지는 것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보도나 뉴스들을 보면 각국의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 글로벌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통신망이 잘 돼 있는 나라와 또 그렇지 않은 후진국 나라들하고 좀 다른 개발도상 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 틀리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고요. 각국마다 또 통화량 통제나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미국은 현재 ICO 1위라는 통계조사도 나왔다시피 미국 ICO 30점 받을 때 1위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얼마 받았냐면 1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지금 기술은 개발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두 분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부가 현행 법률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데 어떤 법이 적용되냐면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형법 이런 걸로 전부 다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다면 영국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하든지 미국처럼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이게 아직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 같으면 일단 실험을 해보고 좀 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규제 방안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도 늦지 않는데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오늘 좀 길게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11시간 반 시스템 멈추다. 이건 어떤 언론에서는 11시간 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언론에서는 17시간 만에 정상화됐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특정 거래소를 현재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이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이슈 분석으로 좀 넣었습니다. 국내 대표 거래소 빗썸이 어제 DB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 그 작업 후에 이제 중단 사태가 났죠. 물론 DB를 교체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DB의 용량을 늘린다든가 DB의 속도를 빨리 한다든가 좀 더 낮게 하고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는 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날 갑자기 멈췄다. 이거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기 좋은 거죠. 우리 옛말에 뭐 그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랐다고 뭐 그런 그 상황이 됐는데 어제 오전 1시부터 9시까지는 점검을 했고 또 오후 1시부터 4시 반까지 계속 점검해서 4시 반 정도에 정상화 됐다고 하는데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근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준비 없이 전산을 처리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거래소들이 지금 그 전산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시는 건 좋은데 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준하는 좀 전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연휴 때 은행 같은 경우는 연휴 때 거래일이 아니니까 그럴 때 이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거래하신 분들 소비자들한테 피해도 안 줘가면서 불편함을 안 줘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할 것 같고요. 결국 이 거래소 간 이런 경쟁은 투자자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앞으로 그 거래소들이 이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조차도 저는 금융기관처럼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오해받지 않고 또 거래하시는 소비자들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자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슈 분석으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블록체인 산업이 걸음마인데 한국은 그 중심지에 있다.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이제 시작된다. 이제 걸음마 단계의 블록체인 산업이 시작되고 있고 한국이 그 블록체인 산업 중심지에 있다. 여기에 플러스 암호화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보그라치가 방한해서 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분이 갤럭시 디지털 캐피탈 대표죠. 이분은 유명하신 우리 이 암호화폐나 이 블록체인 학회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현재 방한해서 인터뷰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언제부터 투자를 하셨나 했더니 2012년에 헤지펀드의 매니저 근무 시부터 첫 투자를 했다.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 그렇더라 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분이 투자의 4대 원칙을 어제 소개하셨어요. 물론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분이 투자의 4대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그 4대 원칙이 뭐냐? 투자자가 되라, 다각화해라, 중심에 머물라, 훈련하라. 뭐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되라는 거는 실전 투자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난만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조금이라도 한번 투자를 실전으로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지 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각화해라. 투자처를 나누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비트코인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다른 그 신생 코인이라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코인에도 좀 나눠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이분도 실제로 노보거치라 이분도 중국에다 투자할 때 한 군데 회사에다 투자를 해갖고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답니다. 뭐 여러 군데 나눠서 했으면 좀 손해가 좀 덜했을 텐데 한 군데 몰빵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다각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심에 머물라는 거는 의미를 물어보니까 한국에 온 이유가 중심입니다. 한국이 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좀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의 중심지고 뉴욕 월가를 이야기했듯이 그 중심에 머물라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훈련하라는 거죠. 이거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이 노보그라치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구조나 작동 원리도 모르면서 어디 투자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낙관적이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산업은 약간 지금 거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에 있다. 따라서 한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데 사실 우리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중심에 있는데 제가 늘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하라가 저는 제일 훈련하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구조도 모르고 작동 원리도 모르면서 그걸 비난하거나 또 투자에 막 따라가서 투자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훈련하라는 좀 제가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계속 코인스토리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요. 역시 학습은 반복하는 게 최고 효과니까요. 자주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